이번 시간은 사회보험 탄생의 배경이 된 재무적 위험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공업화가 시작된 유럽에서 1900년 전후 처음 등장했습니다.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이 임금 노동자를 전제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사회보험의 비교적 뒤늦은 확산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해야 임금 노동자들이 농민들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계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사회에서 노동계급 가구들이 빈곤에 빠지는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실업, 임금 하락, 질병, 장애, 고령, 사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은 보통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통제 불가하기 때문에 외생적 충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정적 충격 자체도 큰 불행이지만 그러한 충격에서 비롯된 소득 상실의 위험, 즉 재무적 위험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개인이 더 이상 시장에서 노동을 팔 수 없게 돼서 주소득자의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가구가 절망적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대 노동자의 빈곤 경험을 들어봅시다. 사실 이러한 자료는 매우 희귀합니다. 우리는 프랭크 고스의 자서전을 통해 1902년 봄 런던 북부 노동계급 가족이 어떻게 빈곤에 빠지게 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을 나간 프랭크의 아버지가 토요일 오후에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동전을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당분간 이게 전부야. 아버지가 예기치 않게 해고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일이 끊겼을 때마다 항상 그럭저럭 버텨왔다고 어머니가 위로하자 아버지는 이번엔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고 일부는 몇 달째 실직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야. 전엔 어딘가에서는 항상 일을 구할 수 있었지. 하지만 이번엔 아니야. 일단 실직하면 어디도 들어갈 수 없어. 고스 씨는 이것이 우리 가족이 겪은 두 번째 지독한 가난의 시작이었다고 회고합니다. 프랭크가 여름부터 홍역을 앓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잡일과 병수발로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돈푼되는 가구는 죄다 전당포에 맡겨졌습니다. 프랭크의 어머니는 빨랫감을 받기 시작했고 종종 헐값의 재봉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애들은 좀 더 여유 있는 이웃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친지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지만 밀린 집세가 쌓였습니다. 일부 필수품을 제공하던 가게 주인, 우유 판매업자도 점점 외상을 꺼렸습니다. 프랭크의 가족은 고철을 팔아 빵 부스러기로 연명했습니다. 집세가 밀려 빚이 커졌습니다. 일 없이 몇 주가 지나자 프랭크의 아버지는 다른 아저씨와 불황을 시작했지만 2주 후에 돌아왔을 때도 무일푼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고스는 그의 여름을 떠올리며 지독한 가난으로 인한 절망이 어떻게 인간을 철저히 파괴하는지에 대해 쓰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미래가 일상의 지속으로 이해되던 삶의 패턴과 습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궁핍에 대한 생생한 공포로 대체되었고 결핍은 점점 심해져 정신을 꺾어버렸다. 소득의 변동성이 근대에 고유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전근대 사회에는 노동자보다 농민이 많았는데
농민들 역시 전염병과 흉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서민들이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의 변동성이라는 오랜 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변동성과 소득 수준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예컨대 소득이 높아도 변동성이 크면 여전히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8, 19세기 공업화를 거치면서 유럽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소득과 인구가 동시에 꾸준히 증가하는 근대적 경제성장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19세기에는 유럽의 생활 수준이 실제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인당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구들이 여전히 빈곤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의 건설업, 조선업, 광업 분야 실질임금 추이를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광업의 실질임금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광물 가격의 큰 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의 실업률 추이를 보여줍니다.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말까지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주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대전 이전 영국의 실업률의 변동성이 2차 대전 이후보다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차 대전 이전부터 적지 않은 실업 위험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 위험 외에도 노동자에게는 작업장 사고, 질병,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 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이 등장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실업보험을 통해, 상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건강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상실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통해, 고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공적연금을 통해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보험의 핵심적인 기능은 재무적 위험, 다시 말해 소득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변동성의 제거는 단순한 빈곤 완화 정책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사회보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소수의 빈민이 아닌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 노동자의 경우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만약 보험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이 평소의 고소득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평소에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보험 사건이 발생할 때 비교적 적은 보험금을 받습니다. 사회보험이 평소의 저소득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사회보험은 저마다의 소득을 유지해 주고 개인 간 자원 이전을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공적 부조급여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급여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개인 간 자원 이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로자들이 직면했던 재무적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보험의 탄생과 확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